김태현의 정치쇼. 저희가 지난주에 공보를 하나 했습니다. 이 뺄공 경제의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경제 이름 공모. 당첨작이 나왔어요. 오. 자,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경제 끌어올려! 맞아요 이거? 제가 아니라는데? 들어보고 왔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자, 김혜민 버전으로 한번. 아니에요. 네. 우리 선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제가요? 저 기대하고 나 왔습니다. 몰라. 이 김호영 씨 박영미 버전은 기자. 어떻게 아니 몰라. 여기 괄호 열고 이렇게 어. 써 있어요. 김호영 버전이다. 경제 끌어올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 맞답니다. 비슷하답니다. 그쵸, 네. 호영 씨. 네. 와, 우리 경제 역시. 끌어올려. 박영미 경제평론가 SBS 김혜민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코너 이름? 네, 전 좋아요. 왜냐면 요즘 네. 경제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쵸. 좀 삐딱하게 저는 아닌 것 같아. 아, 정말? 물가 끌어내려, 뭐 금리 끌어내려, 뭐 요렇게 네. 끌어내려야 할 것이 일단 있다. 그러네, 지금은 그러네. 네. 물가 금리가 급하니까. 근데 주가는 끌어올려, 네. 월급은 끌어올려, 그쵸. 그쵸. 성장률 끌어올려 네. 이렇게. 그리고 해바뀌기 직전이니까 아마 다들 리프팅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끌어올려. 일단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쨌든 새 이름은 경제 끌어올려로 정해줬고, 누가 이걸 공모해 주셨어요? 이 이름을? 자 한 분 저 네. 뽑았어요. 네. 김미연님. 오. 김미연님께서 빽공경제 코너명 정해졌나요? 제 아이디어가 뽑히면 애정 갈 듯요. 저는 경제 끌어올려랍니다.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김미연님께 좋아, 사랑과 좋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거 사실은 경제 뉴스인데 정치 뉴스에서도 좀 이슈가 됐던 겁니다. 요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원래 대형마트가 매달 한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죠 그동안. 네, 그렇죠. 이게 원래 의무 휴업하면 그날 저 고객분들이 마트 안 가고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나 가겠지. 소상공인 뭐 작은 네. 또 동네 마트 갈 거다. 음. 그러니까 니네 대형마트 하지 마. 요게 애초에 제도 취지잖아요. 그렇죠. 이 실효성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시작된 게 2012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실효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통계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코로나 확산 이전인 게 2019년이죠. 그때 한 5월쯤에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전체 뭐 온라인 뭐 대형마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19.1%, 그러니까 20%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요. 올해 5월에는 14%까지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요즘에 마트 안 가는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네. 네, 대부분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온라인은 많이 그러니까 쓰죠. 마트 안 간다고 시장 가는 게 아닌 거죠. 음.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맞아요. 특히 아마 그 일하시는 분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러닝머신 타본 지 진짜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대형마트 안 간 지 꽤 됐거든요. 어떻게 구매하세요, 그럼? 저는 온라인 많이 가고요. 그 얼마 안 되는 거는 그때그때 좀 구입하는 편인데 지역에서 실제로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인근 상권이 살아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 점포 한 곳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 반경 0.1km 이내 그 상권에서는 매출이 4.8% 감소. 1km에서 2km 이내라면 매출이 2.8% 감소. 0km에서 그 3km 상권이다. 그러면 이 매출이 285억 원 다 합쳐서요. 그 특정 마트 주변에서는 일자리가 요때도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모든 마트와 모든 상권을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마트하고 전통시장이 서로 사실 경합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을 닫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아이디어로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대형마트 갔다가 인근에서 뭐 나는 호떡도 사 먹고 네. 붕세권 있잖아요. 네. 요새 붕어빵이 많이 아, 없으니까 거기 붕어빵도 사 먹었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의무 휴업 일자라는 게 사실은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약간 경쟁 관계라고 그렇죠. 이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 네, 관계라면 그쵸.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은 그냥 한 팀이에요, 한 팀이 팀. 아니야. 원팀. 네, 원팀이에요. 그들의 경쟁 산다는 무슨 컬리 뭐 이런 그치. 데가 경쟁 산다 아닌가. 맞아요. 이마트. 예? 네. 예, 뭐 그런 이런 데죠.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구 얘긴데 이 홍준표 시장이 의무 휴업일 요거를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겠다. 네. 이게 이런 사실 결정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지금 일요일 날 2번 쉬고 있습니다. 뭐 둘째, 그런가요? 넷째, 네. 일요일 네. 뭐 이렇게 네. 대체로 그런데요. 근데 이게 주말에 쉬니까 주말에 물건 사고 싶은 사람 마트 못 간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에서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아마 평일인 수요일 날 네. 이제 마트를 쉬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미 현재 전국 네. 51개 지자체가요. 네. 의무 휴업일을 주말이 아니고 평일로 전환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이렇게 협약식을 한 거로 보면 네. 그 주변 대구의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주변 상인들 상인회 네. 여기서도 동의를 해준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머리띠 매신다 그건 하면은 못하지. 이거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일단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장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의무 휴업 지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홍준표 시장의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과거에 의료원 문 닫을 때처럼 밀어붙인 측면이 있기도 한데 정부의 정책 스탠스에도 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르면 내년 1월 적어도 3월 안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동네에서 분위기를 봤더니 마트가 문 닫았을 때 아예 그 인근의 상권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문을 닫으면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아예 그쪽으로 발길을 끊는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네. 특히 신선식품은 그쪽이 좀 저렴합니다만 주차 문제 이런 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에 무거운 걸 다 사서 나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부 시장의 경우에는 뭐 들고 갈 수 있게끔 배달을 도와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해서 마트 휴업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가 큰 관련이 없더라. 이게 한 가지 전제 조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대형마트가 오히려 상권 분석을 한 10년 동안 해보니 이 상권 일대 치어리더 역할을 하더라. 이런 쪽으로 일종 의견이 허브가 수렴된 되는구나 거기가 상권 그렇습니다. 활성화. 예. 그러니까 누가 하나 끌어오는 거죠, 손님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근데 보니까 대구 지역 마트 노조에서는 아마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박선영 마트 노조 대구 경북 수석 부본부장 목소리 들어보고 다음 얘기 나누죠. 예. 한 달에 단 2번 있는 일요일이 왜 저희한테는 그것조차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지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는 대형 마트하고 뭐 전통시장 간의 상생, 뭐 협력, 뭐 지역 상권사 요 문제가 아니라 대형 마트 내에서 이제 노동자들 휴식권 관련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일요일 날 2번씩 쉬면서 이때는 마트 노동자들이 네. 그래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날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꿔버리면 네. 우리는 주말에 못 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노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전통시장 그 살리는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저 문자가 중에 그런 문자가 있었어요. 김재엽님 문자인가? 아 이거 의무 휴업일제보다 네. 차라리 전통시장들을 속초 중앙시장처럼 살리면 어때요? 막 이런 아이디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가봤지만 속초 중앙시장 가면 난리잖아요. 막 그쵸. 줄 서서 먹을 거 먹느라고. 닭강정. 네, 닭강정에 뭐 튀김 있고 네. 뭐 저기 뭐 대게 있고 막 난리도 그래요. 아닌데. 거기 맞아요. 가보면은 닭강정이 치어리더 해서 그 앞에 식혜집 되게 잘 되는 거 아시죠? 닭강정 닭강정이 줄이 길어서 치어리더예요? 네. 기다리는 동안 여름에 너무 덥단 말이에요. 맞죠. 그 앞에 떡이랑 식혜 파는 집이 되게 잘 돼요. 네. 그 당진 전통시장 안에 이마트 이런 곳들 보면 네. 시장 안에서 공산품 큰 거 무거운 거는 이마트가 팔고 네. 전통시장에서는 거기 갔다 나오면서 저렴한 거 사고 이렇게 상생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뭔가 아이디어를 잘 내면 분명히 방안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가 요거 전통시장 살아나는 뭐 해야 되냐 요거 잠깐 얘기해 볼 거거든요. 네. 경동시장. 가만 경동시장 원래 한약재로 유명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동대문 그죠? 쪽에 있는. 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한약박 온 줄 알았어. 경동시장. 그런데 이건 뭔 소리예요? 이 경동시장의 한약재 사이로 별다방 네. 커피 냄새가 난다? 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원래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그 지점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까다롭죠. 뭐 지하철역에서 몇 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곳 뭐 이러고 뭐 건물주들이 우리 건물에 제발 스타벅스 들어오게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민원이 안 통하는 곳이 스타벅스예요. 네. 그런데 이 경동시장 안쪽에 스타벅스가 이번에 새로 지점을 냈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봤더니 아 원래 쌍화차나 대추차 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계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경동시장이니까. 네. 위치를 봤더니 경동극장 아시죠? 그 몰라요. 안에다가 네. 스타벅스가 들어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 이곳이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3, 4층을 개조해서 각자의 특성을 좀 살린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3층부터 이제 4층으로 이어진 이 극장 관람석이 있거든요. 네. 여기 200석 규모의 계단식 좌석을 그대로 되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 스크린이 있던 자리에는 매대로 바뀌었고요. 무대가 있던 공간 일부는 공연 무대로 여기선 앞으로 뭐 예술가들이 와서 오. 공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특색 있게 꾸몄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굉장히 눈길이 갔던 게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서 300원씩을 따로 뗀대요. 떼가지고 이걸 기금을 적립해서 경동시장 활성화에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새로운 모델인가요? 상생 모델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델 보면서 네. 좀 안타까웠다 싶었던 과거의 사례가 하나 떠올랐어요. 네. 타다와 택시의 갈등. 아. 상생 협력 기금을 통해서 낙후된 택시를 바꿔주고 네. 그러면 내수 차 판매도 늘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경동시장 사례를 보면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대로 있고 여기 또 대형 가전사가 하나 들어가서 전파사도 생깁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파사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세요. 네. 옛날 동네마다 네, 있었어요. 온갖 거 다 고쳐주는 맥가이버 아저씨 한 분씩 네,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가게가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서 금성 전파사도 생긴다고 하는데 네. 금성이 LG의 옛날 이름인 네, 거 네, 아시죠? 네. 골드스타의 옛날 이름. 근데 이게 사람들의 레트로 감성도 좀 건드려주면서 네. 이 자체로 너무 희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서 인스타각인 거예요. 그렇죠. 가서 그냥 인스타에 인스타가. 하나 올리고 아 싶은. 그렇겠구나. 여기 네. 가가지고 여기 별다방도 좀 그쵸. 독특하긴 하겠다. 그리고 여기 경동시장 안에는 경동극장은 예전에 동시상영관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X세대 이후에 그 왜 어른들은 모른 척하세요? 난 진짜 안 가봤어. 공동도 몰라. 멀어서 네. 예, 경동시장은 고대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난 몰라. 나. 여기 그러니까 이 사진이 어느 네. 쪽으로 와, 사진을 이게 찍어도 멋있네. 여기가 네. 지금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이라고 1960. 1960 네. 1960 아, 형. 네. 1960 1960. 야 그 좋은데 여기? 그림이 근사하잖아요. 아 진짜 극장 같아요. 화면 약간 극장 개조한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나름대로 네. 어떤 컨셉을 잡은 게 경주에 가면 스타벅스가 온돌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여기 가면은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고 네. 또 상생 모델이라는 게 또 아이디어가 괜찮잖아요. 야 그렇죠. 이거 좋네 여기. 전 이 자리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자리 마음에 한쪽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음. 네. 남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요거 약간 프랑스 노천 카페 스타일. 바깥쪽 맞아. 다 보고 있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야, 이거 좀 볼까요? 네. 성탄절 이브에 이거 왜 그러지? 명동 노점에 문을 닫는다? 원래 제일 잘 되는 때 아닌가? 성탄절 이브면 명동에 사람 미어 터지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명동이요. 사실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다시 여기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직접 나가봤는데 코로나 방역이 좀 해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많았던 중국인은 아예 안 보이고요. 네. 다양한 나라에서 옵니다.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도 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한국을 찾냐? 이 겨울이 없는 나라 있죠. 눈을 보기 위해서 한국을 지금 많이 온다고 해요. 아. 네. 어쨌든 지금 명동은 다시 대목을 찾았고요. 네. 상인들은 한 50% 정도 지금 매출이 다시 예전에 비해서 올라오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음식도 많이 팔아요. 뭐 딸기를 팝니다. 딸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외국 딸기를? 사람들이 맛있어서 한국산 딸기. 한국 과일 맛있잖아요. 네, 동남아 샤인머스켓 없나 같은 딸기가?
아니 딸기도 있고 배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없대요. 네. 그리고 뭐 짜장면 이거는 K 드라마에서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뽑기. 네, 먹기 같은 거. 오전 게임. 네. 네. 근데 그런데 이렇게 근데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문을 닫냐 이거야? 그래, 문을 닫는 이후에. 이유,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날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인파도 많이 몰리겠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지난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를 우려해서 이날 하루는 서울 중구청과 노점상이 협의를 했습니다. 모든 노점상이 다 문을 닫기로요. 네. 근데 이거 엄청난 그렇죠. 노점분들의 희생 아니야? 네, 신기하게도 노점상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요새 경기도 안 좋아 매출 엄청 올릴 수 있는 그렇죠. 날인데. 그리고 그냥 문을 닫고 안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네. 이날 나와서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자. 이야. 경광봉을 들고 박수 한번 쳐야 네. 돼. 그래, 박수 한번 인파들이 쳐야겠다. 너무 몰리는 걸 막자. 네,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일 상황을 보고 연말인 31일도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으면 이날도 감축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네.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난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저는 세 왜냐면- 글자로 압축할게요. 네. 대인배. 맞아 대인. 네. 개념찬 신상인데 네. 이게 저도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여기 예술극장 앞에 되게 유명한 뽑기를 만들어 주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유튜브 스타신데 거기 갔더니 정말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상권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노점상이 쭉 가운데 있고 좌우로 마치 통로처럼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상인분들이 나름대로 질서 유지하려고 노력하신 부분 참 보기 좋은데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30일 날 그 질서 유지 가능하다고 하면 노점상 그 자체가 주는 그 풍경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4일날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해도 사고 안 날 거라 봐요. 왜 우리가 너무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도 조심하실 거고 대한민국 21세기인데 사람 많이 모여도 이게 안전하게 잘 이렇게 질서 유지되면 다닐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사람 많이 모이니까 맞아요. 가게 안 하고 뭐 안 하고 맞아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다. 근데 어쨌든 이 노점상 분들 대인 배신에 매출을 네. 엄청난 매출을 포기하시면서 맞아요. 근데요 우리가 노점하면은 김혜민 기자 네. 딱 생각하는 저 불법 노점 아무데나 자리 차지하고 세금도 안 내고 돈만 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명동에서 하시는 이분들은 정식 허가 받고 하시는 분들인 거죠. 네, 이게 그렇더라도 제 기사에 댓글을 엄청 달렸습니다. 아, 네, 그래요? 세금도 안 내는 분들이라는 네. 얘기가. 네. 근데 제가 명확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금을 안 내는 건 맞습니다.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노점은 자신만의 네. 그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네. 그 곳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 정주할 수 있는 근거지가 없다 그렇죠. 이거구나.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세금도 못 받고 카드도 그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카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네. 받으시는 거예요. 카드 결제하려면 이제 네. 그 등록되고 그래도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대신 구청에 도로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몇백만 원 정도를 뭐 1년에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실명 노점제로 지금 운영이 돼서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남의 이름으로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자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노점상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점상을 점점 줄이되 지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취지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내쫓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차라리 이제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구나. 네. 장기적으로는 없어지되 일단은 양성화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거 보죠. 부산에 불꽃 축제 했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도 사람 엄청 몰렸는데 질서 유지 잘해가지고 사고 하나도 안 났었거든요. 네. 네, 그죠. 근데 김혜민 기자 갔다 왔잖아요. 네, 제가 정말요? 여기 또 갔습니다. 좋은 데는 다 다녀. 월드컵도 갔다 와서 아니, 얼마 전에. SBS에서 지금 혼자 몇 개 역할 하시는 거예요? 취재를 가장한 지금. 아니, 사장님 듣고 계시죠 지금? 비행기에서 벤투 감독이랑 찍은 사진도 네. 올라갔던 인스타에 올렸죠. 야. 하지만 전 가서 열심히 취재를 했고 이것도 이제 어저께 원고가 나왔는데 영상이 제가 가서 왜 갔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여의도 불꽃 축제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요? 유료 좌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고요. 그냥 이 자리는 아무도 못 옵니다. 해운대 백사장이에요 여기?
아니 광안리. 광안리? 네, 뭐. 광안리. 거기도 뭐 그 해수욕장이니까 굉장히 넓고요. 다 터져 있고 아무 데서나 불꽃 놀이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돈 받고 팔아요, 하지만 자리를? 제일 잘 보이는 자리는 딱 막아놓고 펜스 쳐놓고 어. 여기는 7만 원 혹은 10만 원까지 지불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잠깐 여기서 질문. 왠지 약간의 광안리 백사장 자리를 팔았다는 거 보니까 봉익임선달 냄새도 좀 나고 그러는데 네.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건가요? 저도 근데 사실 그런 네.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파는 네. 거예요 여기? 이 자리는 여의도 불꽃 축제는 사실 한 기업에서 네. 협찬을 해가지고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산 불꽃 축제는 이 불꽃 터트리는 것 자체가 다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 세금을 내줄 사람들이 이 불꽃 축제 비용을 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인가?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직접 돈을 내고 10만 원짜리 제일 비싼 자석을 오. 앉아봤습니다. 네. 어때요? 추운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 겁나 춥습니다. 네. 네. 잘 근데 보여요? 잘 보이긴 되게 잘 보이고요. 네. 대신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네. 그 편의점에서 많이 보이는 플라스틱 의자 있죠. 네. 그게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고 그 백사장 위에 그리고 길 따라 그 테이블이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그것도. 그리고 굉장히 촘촘해요. 빽빽하고. 왜 도대체 이 의자 하나에 7만 원이나 할까? 10만 아니면 10만 원까지 할까? 네.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추면 네. 많이 와서 볼 텐데 이번에도 이 표가 다 팔리진 않았어요. 그 의문을 네. 그 판매되지 않은 표가 설명하네요. 그렇죠. 100% 네. 판매는 아니다. 네, 대신 장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기를 데려온 가족들 추운데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기 힘드니까 우리는 지정된 좌석을 사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딱 와서 보겠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한쪽이 잘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논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이거는 잘못보다는 아니 그렇게 판매할 수 있죠. 그 독점적으로 보장되는 네. 제일 뷰가 좋은 자리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세금을 부산 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쓰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데서 보고 싶은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세수 부족 없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뭐 공감은 되는 그렇다면 측면인데. 네.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그렇죠. 1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만약에 내가 플라스틱 의자에 불편하게 앉혔지만 네. 코스로 뭐 대게 코스를 줄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아니면 너만은 춥지 않게 해줄게. 내 이 무릎 자리는 뜨끈하게 해줄게. 뭐 전기장판 깔아놨어. 뭐 이런 그렇죠. 게 있든지 네. 천막을 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딱 요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뭔가 그 그러네. 가격에 상응하는 네. 뭐가 있어야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주변에 있는 카페나 식당이 아니 저기도 저렇게 자릿세를 받는데 왜 우리가 못 받냐라는 입장까지 되는 거예요. 말도 전에 그 광안리 해변가에 있는 네. 호텔도 객실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미 다 제가 가봤더니 올려놨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끌어올려는 여기 연습해야 되겠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혜민 기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